이 백만장자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하나로 하면 11억 3천만 원 정도를 가져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의 진실 혹은 거짓이 있는데요. 52개가 있다가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로 한번 묶어봤어요. 페라리 구입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선택한다.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장현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목이 끝내줍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북튜버들이 읽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는데 일단 평점 10점 만점에 한 8.5에서 9점 정도. 꽤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단락단락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읽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이놈의 백만장자가 과연 뭔지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이 백만장자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하나로 하면 11억 3천만 원 정도를 가져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백만장자 아니고 저는 되고 싶습니다. 백만장자. 자, 백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백만장자의 이제 진실 혹은 거짓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백만장자들은 아이비리그, 즉 우리로 치면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주립대, 보통대학교 혹은 고졸 미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력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지출 금액을 걱정하지 않고 막 쓸까요? 아니래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형 자동차를 막 몰고 다니고 뭐 뿌리고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요. 최신 자동차를 막 이렇게 멋지게 타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꽤 낮답니다. 값비싼 지역에 살고 그리고 주택이 꽤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아니래요. 다수는 지위를 가시하지 않고 근교 지역 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성격이 따로 있을까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그것도 사실은 없대요. 매우 소극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도 있었고 매우 사교적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성격도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52가지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요 17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51개 있죠. 제가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실까봐 여기 방금 요 화면을 끌어가지고 아래 그 스크립트에다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서점 같은 데 가면 목차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개가 있다가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로 한번 묶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태도였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자신만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태도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쭉 많았는데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순간의 만족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신나는 일을 하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정직, 그리고 진실, 삶의 주도권, 해내고야 말겠다는 끈기. 참고로 세컨 베스트는 그 다음도 좋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행운을 빚어내는 사람들, 겸손, 포용.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일명 졸부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돈이 확 쏟아져 갖고 졸부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반말한대요. 근데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부자, 즉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존댓말을 한답니다. 네, 요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저는 이 태도 중에 가장 와닿았던 태도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페라리 구입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선택한다. 부자들은 이렇게 막 많이 살 것 같잖아요. 소비를 잘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자들은 단기 만족보다 단기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좋았답니다. 단기적인 만족을 갖다가 바로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최대한 지연시킨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필요하면 이게 꼭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정말 끊임없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사고요. 안 그러면 최대한 미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백만장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것들을 많이 깨닫고 나니까 돈을 최대한 쓰지 않고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고 배우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냐면 이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시각화를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요. 그리고 평생 탐구하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책에 보니까요. 특정 목표의 달성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요청받는 사람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 또다시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여기 그대로 다이렉트로 있죠? 동기부여,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질문하면서 또다시. 그리고 스스로 계속 변신시키고 변하는 필연이다. 이렇게 백만장자들은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다시 변신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와닿았던 동기부여 파트는 여기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177명의 87%는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재미를 위한 독서가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서이다. 다른 말로 동기부여하는 독서다. 그리고 그런 책류로는 자기계발서나 역사서를 읽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런 부자들은 서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책들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진짜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동기부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목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 적고요. 시간을 엄수합니다. 공간을 확보한답니다. 정말 환경 설정이죠. 그리고 팀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위임합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허튼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고 운동하고 그리고 단순한 생활, 미니멀리즘.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옷을 매번 똑같은 거 입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액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돈도 관리할 수 있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강의 다녀왔는데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에 강의 갔는데 한 1시간 정도 전에 강의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착을 해서 그 근처에 카페에 한 30분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차가 밀릴 수 있잖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만약에 늦으면
핑계밖에 안 돼요. 핑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 강의장 근처에 1시간 전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30분을 버텼다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왜? 이거잖아요. 강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면 돈도 못 받습니다. 강사의 자격도 박탈됩니다.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예전에 몇 번 실수를 하곤 했었어요. 차가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못 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눈이 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해보니까 다 핑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강의장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서 그 근처에서 있다가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백만장자들의 52가지 공통점 3가지로 줄이면 첫 번째는 태도였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두 번째는 동기부여였습니다. 끊임없이 동기부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52번째는 안 알려드렸죠. 저는 이 52번째 장을 딱 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대목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뭐지 이거? 낚시? 근데 봤는데요. 52가지 공통점을 갖다가 그 중에 51개를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 O, 안 하고 있는 것은 X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부러 세모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37개 그리고 한 보통 정도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 5개 조금 많이 모자라는 건 9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약 14개 정도를 조금 도전하다 보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2번째 장이 제가 왜 놀랐냐 하면 앞에 이 대목이 있었어요. 글로 적어라. 즉 제가 본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글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적어 보니까요. 봐요. 실제로 저도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정말 글로 적으셔서 행동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렸는데 혹시나 정말 관심 있다면 이 책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닌데 백만장자들은 책을 많이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이 책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